경항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향후에 충분히 발전될 가능성은 이제 기골 보강하고 랜딩기어 튼튼하게 만들고 항모 탑재형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유튜브나 영상 보면서 캐펙스 왜 안 나와 이러지만 거기 작업하는 분들도 코로나 생각을 해보시면 쉽지 않죠. 나무 위키 이제 나오던데. Q&A를 주시면 이게 더 좋은 응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경항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경항모? KPX가 항모 탑재형 해군형에 대한 초도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KPX가 해군형 초도가 있다면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해주실 때 이 사업이라는 게 초도 소요군에서 얘기를 해서 KPX가 간 건데 해군이 소요를 냈었나요? 당연히 들은 바 없고요. 네. 소요 공군이 냈는데 공군이 함재용을 만들 리는 없죠. 출처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취재를 통한 기사의 의미고, 향후에 충분히 발전될 가능성은 이제 KPX 만들어서 그다음에 기골 보강하고 랜딩기어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항모 탑재형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앞으로 발전 모델로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A사 레이더 시제기 뭐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헤럴드에서 얼마 전에 전면으로 기사를 한번 냈었습니다. ADD 세계개발 단장님의 인터뷰 기사 포함해서 A사 레이더 성능 뭐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럿 헤럴드 쪽에서 또 관심이 많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 KPX 최종 조립체에 대한 이제 형상 공개를 했었죠. 9월 3일에. 이 내용에 보면은 KPX 사업이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 만큼 지금도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라는 홍보용으로 완성된 동체만이라도 선 공개를 했다라는 말. 아직 굴러가지는 않았거든요. 비행기에 바퀴가 있어서 굴러가야 되는데 너무 썰렁한가요? 최고. 굳이 바꾼다면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항공기가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1단계 풀린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네. 2m, 3m, 뭐 10m, 10명 그 작업장 이거 이 시퀀스를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와라 저희는 뭐 유튜브나 영상 보면서 캐펙스 왜 안 나와 이러지만 거기 작업하는 분들도 코로나 생각을 해보시면 쉽지 않죠. 동시에 작업장 몇 명 안 되고 뭐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개발이 잘 진행 중이다라는 건데, 엔지니어들이 공장에 다 달려붙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각각의 부품들에 대해서 LRU라고 하는 이제 각각의 소규모 구성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증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검증하는 과정이 국내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검증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맞아 이거 하나 들고 나가면 2주 동안 격리했다가 일 보고 다시 또 들어와서 2주 동안 격리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탁송으로 해외로 비행기로 물건만 보내고 그쪽 기술진 협력을 받아서 거기서 시험 평가를 하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을 화상으로도 보고 자료들을 받아서 여기서 또 검토를 하고 그쪽 기술진하고 우리 기술진하고 양쪽이 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택배가 잘 되는 이유가 그런 건가요? 또 한 번 추운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제원과 성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어느 자료를 보면 이게 빵빵 처리가 되는 게 많거든요. ROC라고 해서 작전 요구 성능인데 2급 비밀로 취급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올리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마 어휴. 비밀에는 네, 철두철미한데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엔진이 이제 G24 414 엔진 이제 2개 이렇게 가는데, 하나의 엔진 모델 가지고 지금 일단 개발을 하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모델 엔진으로 항공기를 운영을 하면 F16, F15 엔진 같은 엔진을 쓰면서 또 F15는 G 엔진과 PW 엔진을 쓰잖아요. 네. 어느 한쪽 엔진에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전투기가 전체가 다운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한 회사 걸 썼을 때 잘못됐으면 예를 들면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F16이 연료 도관 문제로 인해서 추락한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F16 전체가 비행 중지가 일단 됩니다. 꿈꾸는 앞으로 방향, 하이급 F-35, 미디움급 KPX, 로우급 F-150. 그러면 우리 국산화
모델로 해서 로우급, 미디움급까지, 그다음에 하이급은 전략이니까 그 많은 전투기가 다 올스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32년 이후입니다.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EJ200이나 이쪽에 좀 그 회사가 다른 쪽의 엔진을 같이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모델로까지 발전이 되면 어떨까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대체 언제 되는 거냐는 반응도 많더라고요.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매니아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국산화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대, 170대가 아니고 뭐 300대, 500대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소요도 많지 않겠느냐. 300대라고 그러면 엔진 2개 장착하잖아요. 그러면 엔진으로 보면 600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 엔진까지 하면 소요가 늘어나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신뢰도하고 경제성입니다. 이 기술도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엔진 개발 기술도 무인기까지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탈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수만 시간의 그 운영을 통해서 그런 그 신뢰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신뢰도 확보가 됐을 때 유인 전투기에 작창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열심히 노력은 해가고는 있지만 정말로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G 이야기했고 뭐 PW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EJ200 보잉 유럽 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쪽 회사 엔진들은 사실 그게 확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는 거고 그쪽에 그 설계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엔진 깎고 조립하고 하는 능력은 많은 부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댓글 주신 분은 우리가 100%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를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EJ200하고 F414G 엔진하고는 엔진 다이아미터가 그 직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엔진을 바로 교환 장착은 안 되는 거고 제가 32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저런 소요가 있다면 공군에서 요구를 하고 가이에서 설계를 좀 달리 해야 되는 그래서 개발 과정이 다시 또 시작되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왜 F414 엔진인가? 경제성 측면에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엔진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게 되면 그 개발 비용까지 우리가 다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단가를 올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엔진을 보장된, 확인된, 검증된 그런 엔진을 쓰는 거죠. 혹시 우리나라 기존 전투기랑 크기를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16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은 뭐 중형급 전투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형급 전투기 표현도 맞고 그래서 작지 않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0파운드급 무장을 폭탄을 달 수 있는 그 정도 바디가 되는 3,000파운드 쏴보셨습니까? 못 쏴봤죠. 없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2,000파운드 정도까지만 씁니다. 3,000파운드 파괴력이 대단한 거죠. 5,000파운드가 벙커버스터가 이제 5,000파운드에서 북한의 그 지하 갱도를 폭파할 수 있다는 게 미국에서 이제 개발했던 5,000파운드급 폭탄인데 그거는 한 발? F-15가? 한 발밖에 못 달겠죠. 그 밸런스도 있고 한쪽에다 못 다니까. 3,000파운드는 아직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공군에서. 아직은 운용을 안 하는데 3,000파운드급으로 해놓으면 2,000파운드급 더 달 수. 예. 또 1,000파운드급이나 500파운드 폭탄을 더 많이 달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필요가 있다면, 요구가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폭탄을 우리가 개발해서 달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행기니까. 국내 개발을 하자고 소리 높여 외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발했던 거를 달아볼 수 있는, 개발하는 거를 해볼 수 있는 반대로 표현을 하면 현재 F-15, 16에는 못합니다. 또 하나 수정 항전 장비에 그 링크 16 혹은 LIG 넥스원 데이터 링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LIG 넥스원 데이터 링크라는 게 이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링크 K 이야기고 이거는 정말 어렵게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링크 K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장착을 할 건데 아마 또 링크 16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연합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링크 16 이측과 또 나토가 항공기 할 수 있는 게 제가 링크 16 때문에 워싱턴 갔다 왔거든요. 펜타곤 힘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장비예요? 1, 2, 3, 4번기가 내가 보는 레이더 방향이 있고 얘가 보는 레이더 방향 다르죠. 내가 표적으로 찾은 게 있고 이 친구가 표적으로 찾은 게 있고
다 다른 데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이걸 받고 하는 거를 서로 보내주면 내 화면에 다른 편대가 잡은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통제소에서 비행기로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탑건 보시면 이제 라디오로 다 얘기를 하죠. 서로 뭐 해라 뭐 해라. Find Viper. He's out there somewhere. Stay with Hollywood, man. We're covering his wing. 음성에 기반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링크가 들어오면 음성을 쓰지도 않고 서로 타겟팅도 가능하고 정보 공유도 가능하고 지상으로부터 명령도 받아요. 왜냐면 전시에 수백 대 비행기들이 싸우고 있는데 수백 대가 서로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관제를 합니까? 자동화 시스템도 되고 SA, 상황 판단도 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이 항공기가 레이더를 켜고 적기를 봤어요. 그러면 공부했죠. RWR 들어온다고. Shit, there's Chester. Bingo, Maverick's dead. 지금 이 소리가 뭐냐면 RWR 워닝혼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 적기 RWR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얘네들도 만약에 다 켜고 적기를 보면 RWR 따라락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는 얘만 적기를 확인하고 얘는 레이더를 꺼도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확인이 다 돼. 레이더를 안 켜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우리 그럼 기만을 해서 작전을 하자. 필요할 때 켜서 쓸 수 센서를 서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인 겁니다. 링크 16은 대단한 기능이에요. 이게 전투기 무장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연합작전을 하려면 미군, 나토랑 다 동맹이 링크 16을 쓰거든요. 우리도 이걸 달아야 우리는 지금 연합방위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장비가 중요해요. 근데 링크 K를 가면 링크 16이랑 연동이 안 됩니다. 탑건에서도 그 장면이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적기가 레이더 솔루션에 의해서 한 대로 왔던 게 뭐 두 대로 분리되고 뭐 이런 하는 경우. Ice, we got a problem here. Now I'm breaking out 4 aircraft on the radar. Not 1 pair, 2 pair. Repeat, 4 bogeys. 자, 두 대로 분리가 됐을 때 나는 1번기를 왼쪽에 있는 걸 요격을 하겠다. 너는 오른쪽에 있는 걸 요격을 해라. 말로 떠들어서 뭐 그거보다는 자, 넘버원은 1번기 쪽으로 타겟팅이 돼 있고 그러면 나는 뭐 볼 것도 없이 1번기로 보고 상황 판단이 되는 거예요. 즉 1대1 백병전 수준에서 분대급 전투가 아니라 이제 대대 이상 분단급 이런 전투가 될 수 있게끔 하늘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조종사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시츄에이션 어웨이니스, 뭐 SA 능력인데 공중 상황 판단이 안 되면 올라가서 나 혼자 미아도 아니고 방해되는 거죠, 방해. 너 빠져 있어 차라리. 전장 이탈해서 너는 집에 가. 차라리 하는 게 그게 낫다고. 방해가 되니까. 근데 그만큼 상황 판단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링크거든요. 그전에는 다 조종사 머리로 얘가 어디 있고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시연이 되는 거죠. 파일럿의 기본 의미, 추측해서 상황 판단해서 하는 게 파일럿인데 그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무장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뭘 가지고 나왔는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저 개발 예정까지 포함하는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개발 예정까지 포함하는 거는 버전 2 이후로 가야 될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 현재 그 블록 0, 1, 2까지 하는 무장은 주로 이제 공대지 무장에서는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일반 항공폭탄, 뭐 KGB, JDAM, 그다음에 SDB, LJDAM, WCMD 뭐 이런 수준이고 공대공에서는 미측에서 9X나 M120에 대한 그 수출 승인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개발 단계에서는 어렵다. 9X하고 그 거의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IRIS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가고 그다음에 미티어가 앞남을 더 뭐 능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유럽산 무장하는 또 무장을 장착해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무장들 타우루스라든지 대방사유도 무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개발에 성공하면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보따리를 많이 여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센서 및 항전 장비에 대해서는 에이사 레이더, ILST, EOTGP, EW 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능력이 있네 없네 해서 논란이 많았던 장비들인데
알고 있는 단계로는 설계를 완료를 했답니다. 설계는 완료를 하고 21년 전반기까지 카이로 납품을 하면 이제 체계 통합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고, 다만 이제 방사청이나 카이 개발진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체계 통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처음 해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그 난관이, 새로운 난관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가장 노심초사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지금은 아직 공개를 할 수 없는, 지켜봐주면. 사실 좋은 거를 다 달아도 120%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통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지 영상만 지금 짧게 나와 있는 거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카이 방사청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그러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좋은 인포메이션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를 주시면 이게 더 좋은 응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응답하라 매생아. 그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매생이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주로 매생이가 놀래네요.